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인지를 고려하는 상황에 와 있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후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사이클의 정점 또는 그 부근에 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연말 랠리의 신호탄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내년 초까지 지수의 하방보다는 상방에 무게를 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빨간불을 켜낸 날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신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부각된 네카오도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시총 5위 LNF가 10% 급등했고요. 역시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는 바이오주가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비둘기가 시장을 끌어올린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올해 반도체 혹한기에도 HBM이 게임 체인저로 반도체주를 이끌었고 지난 11월 말부터는 온 디바이스 AI가 등장을 하면서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온 디바이스 AI를 잇는 또 다른 차세대 주자가 등장을 했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차세대 메모리 CXL, 이제는 내가 대세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 이어 차세대 D램 메모리 기술로 주목을 받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일명 CXL 관련 총 4종의 상표를 출원을 했습니다. CXL 2.0 D램을 연내 양산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CXL은 확장성을 높여서 메모리 용량을 늘리는 기술로 가속기, D램, 저장 장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주들이 연일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네, 이번 주 CXL 테마가 형성되며 숨어있던 기대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CXL D램 검사 장비를 상용화한 네오셈이 어제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요. 오킨스 전자는 이거래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CXL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바이오 혁신주 잇단 낭보입니다. 의료 AI 기업인 루닛이 유방암 특화 AI 플랫폼 기업으로 미국 내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볼파라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고요. 툴제는 국제학회에서 차세대 유전자 가위 플랫폼 발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제약바이오가 수혜 섹터로 떠오른 가운데 개별 기업들의 잇따른 호재가 중소형주까지 온기를 확산시켜주고 있는데요. 루닛, 툴젠을 비롯해서 바이오주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죠. 네, 미국 볼파라 인수 소식을 전한 루닛이 5%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던 툴젠은 상승폭을 대폭 축소하면서 11%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신약 허가 기대감에 HLB가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이외에도 코어라인 소프트, 파로스 아이바이오, 그리고 강스템 바이오텍 등 여러 바이오주들이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 훈풍에 개별 호재가 더해지고 있는 바이오주,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차세대 메모리 CXL, 바이오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모으고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 네오셈, 루닛, 그리고 툴젠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대안경 20픽 첫 번째, 차세대 메모리 CXL, 이제는 내가 대세입니다. 삼성전자가 HBM 이어서 차세대 D램 메모리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 CXL의 개발 속도를 높인다라고 밝히면서 HBM의 다음 타자로 현재 CXL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 자, CXL은 기존의 D램 메모리와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건지 먼저 강석훈 PB께 여쭤볼까요? 예, 업계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 자체가 도래하게 되면서 이제 처리해야 될 데이터량 자체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순히 HBM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CXL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기존 D램의 한계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HBM은 뭐 HBM4로 가면서 이제 사이즈 자체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확장성에서의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이제 TSV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더 쌓게 되면은 이 HBM 내에서의 발열 문제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D램 사이즈, 즉 슬롯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CXL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CXL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 격인 CPU와 메모리 반도체를 연결하는 이 최첨단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용량 CXL D램을 적용하면은 서버 한 대당 메모리 용량을 대략 8에서 10배 가량 이상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로써 이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산업 자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주목받을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욜그룹에 따르면은 이 글로벌 CXL 시장은 2028년 150억 달러, 약 20조 원이거든요. 여기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인 12일부터 이 반도체 내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기관, 외국인 주도로 많이 오른 것은 HBM이지만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것도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이 CXL이라고 하는 것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 테마성이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스토리를 기억하시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HBM으로 이제 SK 하이닉스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조금 뒤져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CXL로 다시 한번 좀 승기를 잡아볼 수 있을지 신학수 대표님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일단은 뭐 CXL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이슈가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의 관심도가 집중이 돼서 올라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단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주가 삼성전자는 1,500원까지 올라왔다가 밀려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은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로직 반도체 위에 HBM 반도체죠. 6세대부터는 로직 반도체 위에다가 HBM 반도체를 쌓아 올리는, 그래서 쌓아 올리는 그런 부분에 주상복합 반도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열처리나 그 이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6세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엔비디아에서 거래처를 SK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확 바꾸겠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분량률 때문에 바꾸질 못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다 사용하고 모자르는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끌어오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요. 이게 이 부분이 반도체의 이 생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물론 HBM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동시에 시작했지만, 오히려 집중적으로 연구 발전, 그러니까 그 개발을 한 거는 SK 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현재로서는 HBM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보다 10% 정도 점유율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40%, SK 하이닉스는 50%,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에서 10%로 올라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양분을 해서 메모리 시장에 병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CXL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올라온 부분은 이슈, 뉴스가 나온 그런 상황이고, 시장의 관심도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라온 것이다라고 분석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어쨌든 반도체 네. 이슈라고 하셨는데, 이런 호재가 좀 날아들고 있습니다. 오늘 두 반도체 대장주들이 이제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조금 아쉽게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4%대 유지를 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대장들이 좀 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반도체 섹터 좀 완벽하게 부활을 한 것 같다 싶은 신호탄으로 좀 봐도 될까요?
있을까요, PB님? 예, 그 반도체 자체를 말씀드리자면 올해 초부터 이미 부활은 하고 있었죠. 그 시장에서 찍히는 수치가 뭐 단가, 뭐 재고 하락 이런 측면에서도 이미 주목받는 기술이 꽤 많은 만큼 밸류를 이미 많이 높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뭐 최근에 와서는 금리 하락이라는 뉴스까지 더해져서 오늘 시장에선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기업의 실적이 이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상황은 좀 아니거든요. 이 미래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온디바이스 AI도 2024년 상반기에 이제 S24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고 갤럭시 버즈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것만큼 또 구글도 이제 관련된 폰도 하반기에 좀 나온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이 내년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많이 끌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이 CXL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나온 기술도 아니거든요. 9월에 한번 이미 나왔던 테마고 이 퀄리타스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미국의 하위 호환 형태입니다. 국내 패밀리스 쪽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내재화하자라는 상황 속에서 기업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수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차세대 메모리 CXL 등장의 종목들 들썩이고 있는데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와 그리고 뜨거운 네오셈 한번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의 사인을 보니까 네오셈에는 다 고사인이 들어왔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는 지금 의견이 엇갈렸는데 퀄리타스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5일째 달려서면서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죠. 41,000원을 뚫고 올라섰다가 하락 반전하면서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강석훈 PB께서는 지금 스탑 사인 주셨잖아요. 어떤 이유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퀄리타스 반도체라고 하는 게 최근에 너무 많이 올르기도 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 기업의 기술력 자체는 이미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올라갔다는 점도 있고요.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테마가 이미 주목받았을 때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미 한번 올랐던 경력이 있습니다. CXL로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사실 주가를 보자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실적이 이를 뒷받침해줘야 사실은 저는 좀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의 경우에도 사실은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또 다시 꺼졌잖아요. 네. 20%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좀 살까 고민을 하셨을 텐데 10%를 먹고자 고민하셨다가 20%를 잃는 상황들이 좀 발생해 왔기 때문에 이 퀄리타스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조금 권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제 스탑이라는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뭐 이슈의 신선도가 아니라 종목의 신선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신학스 파트너께서는 고사인을 주셨는데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차세대 반도체를 이끌 분야에 있어서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라던가 이 종목이 뭐 앞으로도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확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이슈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큰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수급에 대한 여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수급은 수급에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주가 퀄리타스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온 주가를 무작정 지금 현재의 가격에 산다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에 대한 트레이딩적 부분으로 접근을 하되 실제적으로 퀄리타스 반도체에 대한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장치 간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는 이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모바일, 디스플레이 이런 칩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퀄리타스 반도체의 매출 이쪽으로 더 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관심도 집중되고 있죠. 그 집중되는 부분에서 올라왔는데 그냥 끝나는 테마는 아닙니다. 내년에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네. 내년도에 또 공교롭게 CES 가전 박람회가 있어요. 네, 그렇죠. 거기에 AI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전복된 기기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게 다가올 수 있게끔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은 높지만은 높은 그런 상황에서 뭐 매수를 한다 이런 쪽보다는 지켜보면서 적정한 가격에 매수를 해서 한 단계 높은 그런 부분으로 보자. 네.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44,000원을 제시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수적인 고사인입니다. 지금 당장 신규 진입이 아니라 종목 자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뷰를 주셨고 CES도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오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오셈 CXL 검사 장비 개발 업체로 부각이 되면서 어제 상한가를 찍었고 오늘도 상한가 이어가나 싶었는데 윗골이 좀 달면서
하락하면서 14%로 내려앉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강한데 신학수 파트너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분야가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집중되는 부분에서 성장성에 대한 요건을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일단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일단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SSD 검사 장비 전문 업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SD, DRAM 검사 장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게 CXL의 약자거든요. 이쪽 기술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세계 최초로 CXL DRAM 검사 장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주가는 올라온 그런 상황이죠. 역시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현금화를 해놓고 지켜보고 있다가 조정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 텀을 두고 있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사인을 주시긴 했지만 지금은 이익을 조금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죠. 좀 말씀을 주셨고 이제 강석훈 PB께도 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지금 핵심적으로 이제 네오셈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이제 대표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PB님께서 보시기에 이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서 네오셈이라는 기업이 얼마나 좀 성장 잠재력이 더 있다라고 좀 보실까요? 그 네오셈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바라보면은 이제 실제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성장 잠재력을 이제 매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네오셈이 하고 있는 사업부터 말씀을 대략적으로 두 가지로 갈래로 앞에서 설명을 잘해주셨지만은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SSD와 이 MBT 검사 장비를 제작하는 전문 업체로 이 SSD 검사 장비 쪽이 이제 빠르게 성장 중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과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최근에도 주목을 좀 많이 받아왔었죠. 이쪽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SSD 시장 자체를 좀 바라보게 된다면은 이 장비 자체 그러니까 이 SSD를 검사하고 있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이 네오셈이 주목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오셈은 2021년 세계 최초로 5세대 SSD 검사 장비를 개발해서 상용화하는 데 크게 성공했으며 차세대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이 젠 6, 그 6세대 장비를 말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미 개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SSD 시장의 성장으로서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올해 고객사의 양산 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일부 연기가 되면서 이 5세대 장비 매출액이 예상치보다 조금 아쉬운 실적은 좀 찍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4세대 쪽 매출이 괜찮기에 호실적은 좀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년은 서버 제품들에 대한 교체 수요도 있고요. 또 일반 서버를 새로 증설하고자 하는 수요가 맞닿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네오셈 SSD 쪽은 이미 검사 장비 매출과 수주가 이미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세대 제품에 대한 개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어드반테스트라든지 테러다인과 같은 이 두 기업과 함께 글로벌 탑 3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이익을 조금 실현할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오늘 만약에 새로 진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보셨을 때 이 윗꼬리에 지금 그 부근에 지금 잡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긴 호흡으로 보고 홀딩을 해도 괜찮을지 대표님 어떤 의견이세요? 네, 제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은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제 차트가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긴 꼬리를 그린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여기에 갭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갭에 대한 부분이 지지 라인으로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이전 고점에 대한 여건에서 지지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죠. 갖고 있는 부분에서 그 수익을 챙겨내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가격적 여건에서는 요 공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이 공간 안에 들어왔을 때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오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보시고 급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싸게 내가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 일부 정리한 이후에 재매수하는 이 전략적 부분의 트레이딩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조금 챙기는 관점으로 그렇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바이오 혁신 관련주 넘어가 볼까요? 미국의 긴축 종료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바이오가 금리 인하 이제 대표 수혜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이제 시행이 되면 바이오 업계에는 좀 얼마나 활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비비님?
금리 인하라고 한다면은 뭐 바이오주 금리와의 연관성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의 수혜주는 바이오다라는 얘기를 좀 해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 간다는 점은 분명히 바이오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상황은 맞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여러 바이오 기업들의 입장에선 유상증자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고금리 시장이 이어지면서 이 9월 이후에 바이오주들의 주가가 그래서 지지부진했었죠. 다만 더 이상 앞으로의 상황에 그림만 그리는 기업들, 즉 말만 하는 기업들은 더 이상 투자를 하기보다는 루니꺼 같이 확실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사업의 방향성이 있는 기업들이 주로 오를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로만 우리 이거 할 거다, 이거 나오면 대박이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분별력 없이 오르던 장은 이미 지났거든요. 따라서 FDA를 진행하거나 기업 인수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제 주가가 상승할 이유가 있다라고 시장은 좀 이해해 줄 것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계획보다는 이제 실체를 보여주는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최근에 그 바이오 업계가 기존의 뭐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뭐 비만이나 당뇨, 의료 AI, 뭐 유전자 가위 플랫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 성장성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앞으로 바이오 가운데서 어떤 트렌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세요? 저는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바이오 주식들이 힘들었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바이오 시밀러 쪽이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에서 추적해서 매매하기에는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차라리 정해져 있는 부분에 바이오 시밀러, 뭐 셀트리온 SK 누구나 다 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정부에서요. K바이오 백신 펀드 2,600억 규모로 출발했습니다. 원래는 5천억 규모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2,600억 규모로 출발했는데 이 부분도 다행인 거예요. 안 한 거보다는 한 게 훨씬 더 난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바이오 투자에 단비가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2,616억 이 돈 중에서 40%를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년도에 이 펀드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여건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알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먼저 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기업들 중에서 바이오시밀러 아니면은 방금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의료용 AI 관련되어 있는 네. 부분이 부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여건에서 순서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 바이오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섹터에 이제 좋은 뷰를 주시긴 했는데 꾸준한 실적을 이어가는 바이오시밀러 쪽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주셨고, 자 그러면은 이제 루닛 그리고 저희가 툴젠 올려봤는데요. 의료용 AI와 또 유전자 가위 업체입니다. 자 지금 다 고사인 들어왔거든요. 루닛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볼파라 기업 인수 소식을 밝혔고 오늘 5.7%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신학수 파트너의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뭐 루닛 같은 경우에는 판독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유전자가 아니라 판독. 그러니까 뭐 MRI나 아니면 CT 이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판독. 제일 중요한 것은 유방암 관련되어 있는 특화 기술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AI 기업으로서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그런 여건인데요. 볼파라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이쪽 지분을 사면서 이 볼파라 헬스케어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1억 장의 유방 촬영 이미지를 보유하게 되는 거죠. 이 1억 장의 유방 촬영 보유 이 부분이 양질의 데이터로 움직일 거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의 보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AI 진단으로 진짜 미국 시장이 제일 큰 그런 시장인데 여기에 제대로 접근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성장성은 더 클 것이고요. 네.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호주 유방암 진단 사업 여기에 2단계에 도입되어 있어요. 1단계 지나갔고요. 2단계 도입되어 있고 지금 3단계로 넘어갈 건데 2단계 이렇게 국가 사업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또 호주에서 하는 게 또 처음이거든요. 세계 최초입니다. 그렇다면은 루닛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주가가 올라왔다 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목표가 이제 12만 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루닛이 이제 9월 고점 대비해서는 30% 정도 지금 밀려 있는 위치로 중간에 뭐 유증, 무증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인수 자금 조달에 조금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시점에서 좀 신규 진입을 하는 건 어떤 뷰로 보세요, 피비님?
뭐 결국 의료 AI이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보다 기술적으로 해외에서 주목을 받는 기업들인 루닛과 같은 것을 종목을 좀 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인사이트가 사업을 주도해 왔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주목받는 것은 이 스코프, 즉 이제 항암과 관련된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 그쪽이거든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도 더 들고 가도 괜찮고요. 이 주가 흐름상 자리도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제시하기 전에 그 조달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셔서 이것도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달에 대해서도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좀 계획을 하면서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 계약을 하더라도 이제 변동금리로 하든지 앞으로 금리가 조금씩 떨어질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렇죠. 그런 것까지 좀 명확하게 짰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3월 아직 최근에 가지는 않았는데 3월 달에 말에 한번 가서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만큼 이런 것들도 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나 이제 2,500억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곳은 최근에 많지 않기 때문에 대출 자체라기보다는 유상증자라든지 CB를 좀 발행할 것 같은데 이 CB 쪽이 좀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성장성이 강한 기업들은 이 CB를 좀 발행해서 비용 문제, 그러니까 자본금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의 비용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CB를 좀 찍는다라고 한다면은 유증이라든지 다른 문제들보다 확실히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좀 적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필요한다고 하더라도 또 시장에서 받아줄 만한 그런 수급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예.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IR 한번 했을 때는 그 글로벌 IB 쪽에 되게 유명한 쪽이랑도 이제 이미 자본 조달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을 만큼 사실 조달에 있어서도 조금 명확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좋은 회사다 정도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툴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유전자 가위 관련주인데 오늘 조금 변동성이 심했죠. 툴젠이 상한가를 찍었다가 11%, 11.9%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자, 피비님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툴젠에 대한 의견? 일단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글로벌적으로 이제 툴젠만의 기술력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툴젠의 기술력을 이제 활용한다라고 한다면은 계약금과 함께 로열티를 받는 형태로 사업을 그러니까 돈을 받게 됩니다. 네. 사용료를 받고 앞으로 떨어지는 금액까지 계산한다면은 뭐 현재의 실적은 좋지 않지만은 앞으로의 상황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좀 나온 기사 때문에 이게 상한가를 찍었다가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호주 연방법원의 미특허에 관련된 이 내용이 조금 잘 풀리게 된다면 그런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그래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호주에서는 불인정 결정이 났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특허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그런 소송에 더 여파가 좀 끼칠 영향력은 좀 적다라고 보세요? 일단 기술력 자체는 크다라고 보긴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들은 제가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요 사항들은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이미 한번 나왔던 이슈긴 하거든요. 이게 7월 달에 이미 나온 뉴스기 때문에 요 뉴스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려는 좀 덜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리스크가 또 처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한 번 좀 보여졌던 노출됐던 좀 이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고 신학수 파트너님께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툴젠의 경쟁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경쟁력은 얼마만큼 입지를 구축하느냐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툴젠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기술력, 툴젠의 이 글로벌 입지에 대한 부분은 확고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에 대한 원천 기술 이쪽 관심도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주가가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유전자 가위가 얼마나 정확도가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효능이 떨어진다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안정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유전자의 가위를 댈 이유는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경쟁력에 대한 여건에 글로벌이 인정해 주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최근에 학회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부분과 안정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성장성 상승은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돼요. 추적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는 상황이죠. 이런 기술주 같은 경우에 특히 바이오 기술주, 유전자 가위에 대한 부분의 이 생소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급등한다라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표가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툴젠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85,000원 제시를 하고 그 가격대까지 움직이는지
가격대까지 움직이면 그 다음에 목표가를 이렇게 하나씩 뭐 한 스텝 한 스텝으로 수정해 가면서 올려가면서 추적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퀄리타스 반도체와 네오셈 그리고 루니 또 툴젠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피에서는 오늘 큰 시세를 정규장에서는 분출하지 못했던 비비안 그리고 HCJ 중공업이 현재 5% 강세를 보이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형 포장 그리고 사조시푸드 등도 상승률 상위단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는 KTCS도 보겠습니다.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오늘 자체 개발한 LMM 솔라를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에 업스테이지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KTCS가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요. 시간에서 3%대 강세 보이면서 3,900원에 출발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입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TNR 바이오팹이 9%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하자 지금 9%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NC트론 그리고 게임주인 넵튠도 현재 8% 강세를 보이면서 7,65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화인베스트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증권도 오늘 5%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증권주들 함께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 또 갤럭시아 SM도 1.8% 약세를 보이면서 2,89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베노TNR 그리고 해성옵티스가 4% 가깝게 하락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한 LS머티리얼즈도 2.3% 약세를 보이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블리츠웨이 그리고 SU홀딩스 등도 2% 내외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의 라이징 스탁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수 PB, 아이패밀리 SC, 강석훈 PB, 지니언스, 신학스 파트너 셀바스 AI 가지고 오셨는데요. 김병수 PB의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 오랜만에 화장품 종목 다시 등장을 했는데 어떤 라이징 포인트 있을까요? 네,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서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누적 매출이 이미 지난해 총 매출을 초과하는 실적이 나오게 되었고 내년 2024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또다시 갱신할 것이다라는 기대 어린 리포트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일본에서 로맨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계속해서 더 성장을 해나간다. 어떤 스토리인지 한번 더 들어볼까요? 네,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누적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작년 전체 매출이 한 850억 정도가 나와서 이걸 이미 3분기에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3분기의 영업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한 200%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창립 이래 최대 영업이익은 이미 이번 3분기에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색조 화장품 브랜드인 로맨이 국내 및 해외 수출에서 굉장히 큰 이야기를 보이고 있는데
해외 수출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88%가량 증가하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본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 그리고 중국 시장까지 아시아 전역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K-팝과 무관하지 않지만 그 K-뷰티가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한쪽 국가에만 쏠려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한 55% 그리고 동남아에서 30%, 중국에서 15% 이제 아시아 전역 쪽으로 나오고 있어서 아시아에서 한국 시장의 한국 화장품의 어떻게 보면 위력을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4분기의 매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4분기에는 매출이 400억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100%가량 증가하는 모습이고 영업이익도 70억 이상을 아마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60% 이상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업체 중에 하나인데 내년에 해외 매출 성장세가 국내에서 성장하는 거의 2배 이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굉장히 강하고 있고 동남아 쪽에서도 충분히 강세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고가 화장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그리고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아시아 전역 그리고 일본과 동남아 시장이라는 또 새로운 시장이 좀 개척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지금 24,900원으로 오늘 종가가 형성되게 됐는데 전 고점까지 조금 넉넉하게 보시고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할 수 있다면은 화장품 업황이 돌아올 때 좀 관심을 받을 만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그리고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화장품 업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잠시 지금 또 화장품 쪽으로 인기가 약간 시들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화장품 쪽으로 수급이 돌아올 때 실적이 좋은 아이패밀리 SC를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강석훈 PB의 라이징 스탁 넘어가겠습니다. 지니언스인데요. 이 사이버 보안주도 보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았잖아요. 지금 지니언스 어떤 포인트가 매력적일까요? 예, 첫 번째 라이징 포인트로 안정적 사업 속 이제 신사업으로 성장을 꾀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ZTNA 시장 확대로 수혜를 좀 입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신사업은 어떤 거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ZTNA 시장도 궁금한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요 기업 설명 이제 드리자면은 안정적 사업부터 이제 일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NAC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연평균 이제 2019년에서 2024년 기준으로 좀 따졌을 때 10.4% 가량 성장했었거든요. 이 지니언스는 글로벌 탑 5이자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NAC 시장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수혜를 좀 이미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신사업이라고 하는 건 글로벌 EDR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DR 시장은 연평균 대략 24.8%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장률이 대략 2배 가량 높게 되죠. 지니어스는 국내 시장 점유율 이쪽에서 1위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앞으로 글로벌로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를 기반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은 다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 보안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주목을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과 신사업 다 잘하고 있는 지니어스를 좀 바라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또 개화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ZTNA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확대하면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거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세대 보안 솔루션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라고 부르게 되며 이 시장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 지니언스라고 하는 회사는 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토탈 솔루션 이미 보유하고 있고요. 시장 확대와 함께 실적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기여할 것이다. 기여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싶고 지난 11월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블랙캣 5023에 참가해서 지니언 ZTNA를 소개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경우 이 주가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2,43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3분기 매출액은 7.5%가량 증가했고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실적이 좀 꺾인 이유가 뭐냐면은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하고 기타 수수료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적자 폭이 좀 늘어난 점이 좀 안타깝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이번 4분기인 성수기 진입으로 분기 최대 실적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대략 9.3%가량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도 없어지면서 16.8%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024년 실적 기준 PER 12.8배로 국내
국내외 동종업계 평균 19배 대비 할인되어서 거래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가에 매수하시고 손절은 1,200원에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지니언스가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어서 조금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이제 대부분 다 반납을 해서 좀 약간 궁금했던 종목이었는데 우선은 이제 13,000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신학스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셀버스 AI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 기술의 넘버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과 성장 가치가 충분히 있게끔 포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 부분에 점수를 두고 셀바스 AI를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AI 시장이 뭐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셀바스 AI만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라던가 뭐 이런 성장성은 좀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세요? 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음성 인식 기술이죠. 최근에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 온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를 통해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 안에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디바이스, 작은 디바이스에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클라우드가 있다면은 갔다 오는 시간이 걸릴 거고요. 여러 사람들이 클라우드에 접속이 한꺼번에 된다라고 한다면 렉도 걸리고 오히려 보안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온 디바이스 AI에 관심도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요, 경량화된 딥러닝 음성 기술 요 부분을 개발을 했는데요. E2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부분이 메모리 사이즈를 거의 99%를 줄였대요. 메모리 사이즈를 거의 99%를 줄였다면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는 거고, 이 경량화되어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온 디바이스 안에서 음성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을 바꿔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딱 맞겠죠. 그래서 보니까 채널 수도 4배로 증가시킬 수 있고요. 인터넷 연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통화할 수 있거나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스마트워치,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차트가 나왔으니까 차트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좋은 거는요, 셀바스 AI가 안 올랐다는 거예요. 최근에 올라온 부분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올라온 여건은 아니다. 이전부터 움직인 부분에서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보면은 가격적 여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요 포인트, 그리고 가격 여건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여건,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건, 그래서 목표가는 24,000원을 네. 두고 추적을 하고 있고, 네. 실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여기 이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올라오고 움직이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거래량이 나오는 것만 확인하면 셀바스 AI 투자에 이상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24,000원 거래량이 동반된다고 하면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이패밀리 SC, 지니언스 그리고 셀바스 AI까지 만나봤고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 신학수 와우넷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5위는 고영입니다.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과 AI용 메모리 반도체인 HBM 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최근 급등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정규장에서 1% 강세를 보였고 시간에서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위 확인해 볼까요? 네, 4위는 엑스게이트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사업자로 양자 보안 솔루션 선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급등에 따라 쉬어가고 있었는데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0.7% 상승하고 있네요. 3위는 SFA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 역시 최근 급등에 따른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2% 약세를 보였지만 시간에서 분위기 반전되며 1.7% 상승 주고 있습니다. 2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KTCS입니다.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오늘 자체 개발한 LMM 솔라를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에 업스테이지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KTCS가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KTIS와 함께 동반 강세 기록하면서 현재 3%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1위는 클리노믹스입니다. 액체 생검 기반의 암 진단 업체입니다. 유전자 가위 이슈에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 에너지 끌어올리면서 12%대 급등으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4%의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와 맞물려서 반등의 연속성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오늘 금리 인하 여파에 관련해서 제약이라든지 이런 성장주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FDA, 미국 FDA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유전자 가위 기술인 크리스퍼를 이용한 겸상 적혈구병 치료법이 승인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클리노믹스를 비롯한 이런 업체들은 결국에는 암 치료법, 이런 약물 치료, 그리고 수혈, 그리고 골수이식 같은 것에 비해서 훨씬 효과적인 치료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금리 인하 수혜를 이런 제약이라든지 이런 치료법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클리노믹스는 게놈 기반의 암 질병 조기 진단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질병 및 노화 정보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받고 내년에도 이제 금리 인하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요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5위 고영도 살펴볼까요? 반도체 검사 장비 수요 증가 전망에 지난주부터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 변동성이 좀 컸는데요. 등락을 거듭한 끝에 1%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1%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에 유의해야 하는 구간일까요? 네,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오늘 조금 수혜를 많이 보는 업종도 있었고 조금 빠지는 업종도 있었는데 특히 고영 같은 경우에는 검사라고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이라든지 HBM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수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 반도체 수요가 많아질수록 검사 수요도 충분히 많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수혜는 고영이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이런 탑티어 반도체 업종 아래에서 이걸 소부장 업체로 알려진 이런 이군들이 충분히 주가를 반영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HBM 공급을 확대하게 될 것이고 이거에 관련돼서 검사 수요가 충분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아마 오늘 주가의 향방에 대한 논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특히 고영 같은 경우에는 검사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혜를 가장 먼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성일하이텍 살펴볼까요? 정부가 2차 전지 재생시장 개막에 힘을 실어주면서 폐배터리 관련주가 모처럼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등의 연속성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시설 자동화에 관한 기사가 함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이제 배터리 재활용 방식이 갖고 있는데 에머슨이라는 회사의 이제 고급 자동화 기술과 결합한다라는 기사가 충분히 나오게 되었고 2차 전지 또는 이제 전기차 쪽 이야기 말고도 충분히 전기차 배터리 소재에 대한 그리고 리튬 이온에 대한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군산의 하이드로 센터에서 위치한 세계 리튬이온 재활용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또는 ESS 쪽에서 관심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번 기사와 함께 금리 인하 그리고 앞으로 성장주에 대한 좀 많은 관심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성일하이텍도 충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는 폐배터리 또는 2차 전지 재활용 관련주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에 무거운 모습입니다. 상해지수 0.3% 하락하면서 2,960선이 무너졌고요. 선전도 0.6% 약세였습니다. 반면에 항생지수가 0.5% 상승한 16,3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만에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기존의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공동체로 격상이 됐고요. 외교와 경제 협력 등 36개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 내용으로는 철도 연결망, 안보 관련 투자, 5G 등 디지털 데이터 협력 관련해서 협정이 포함이 됐습니다. 내일은 중국의 11월 경기 동향을 다양한 방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이 발표되고요. 여기에 기업들의 전망을 읽을 수 있는 고성자산 투자 증가율 등이 발표됩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12월 FOMC가 비둘기 파적이었다는 평가에 소폭 상승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 0.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3차례가량 인하할 것을 시사하면서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 거란 기대감이 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